음식점업을 하면 제이가 1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천만 원 매출을 올렸다. 이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년이라 했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그래서 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 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요.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그 과세기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이제 부가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입세 공제 범위가 어느 정도. 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 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하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율이라든지 매입세 공제 범위라든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과세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율이라는 것은 부가세율 10% 이거는 동일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해당 업종별 부가치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될 부가세가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렇게 간이과세자는 제도는 초보 사업자를 위한 초보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세무계산서 발급이라든지 정부 기록, 과세표준 신고서 이런 거 작성,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세무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하는 등 이제 보다 간편하게 월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는 간이과세자들도 이제 세무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뭐 아직까지는 발급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간이과세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 날에서까지 연도에 공급대가의 합격이 4,800만 원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자, 그리고 전년도 마취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 4,800만 원을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렇게 간이과세자 대상이 됩니다. 자, 일반과세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하는 것. 간이과세자는 공급대에 해당 업종 부가치율이 있어요. 그 곱하고 그 금액의 10% 세율을 정해서 결국 이제 곱하기 두 번, 부가치율 곱하고 10% 세율 곱하니까 전체적으로 부가세가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 공급가액의 10%죠. 10%가 되겠고 이게 이제 매출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은 뭐예요? 내가 전 단계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 결정이 되고 간이과세자에게 어떻게 돼요?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치율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공제하는 세액을 뺀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이과세자 예를 들면 음식점업을 하면 제이가 13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4천만 원 매출을 올렸다. 이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년이라 했죠. 1월부터 12월 30일에. 그래서 이때까지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40만 원에 부과했어요. 왜? 공급 대가 4천만 원, 업종별 부가치율 10%라고 했을 때 10%가 하면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10%. 그죠? 그래서 40만 원을 부가세를 납부한다. 그죠? 자,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일반 과세자로도 물건을 매입하면 10% 세율을 부가세를 징수당한다. 예, 왜 그래요? 일반 과세자는 자기가 매출을 올릴 때 그 공급 대가 10%를 부가세를 받아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간이과세자한테 매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반 소비자한테 매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한테 매출할 때도 10%를 부가세를 징수해야 된다는 거는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10%를 여기다가 더 얹어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해당 업종별 부가치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해당 업종별 부가치를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차이가 있네요. 일반 과세자는 10% 매입세액 전체를 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치를 곱한 금액만큼 그러니까 더 낮아지겠죠. 네. 이 예를 들면 즉 위에서 J가 일반 과세자인 A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매입했다 그러면 부가세를 100만 원을 징수당하는데 J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모두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의 음식점 부가치율이 10% 적용 10만 원만 공제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J가 납부할 부가세를 매출을 올렸을 때 4천만 원 매출을 올렸으니까 40만 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공제세액 10만 원 해서 부가세가 3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이거스자 일반 거스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그랬을 때 일반 거스자 간이거스자 중 어느 걸 등록하는 것이 좋은가? 그럴 때 보통 이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거는 간이거스자를 등록하는 게 좋겠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판매 금액의 10% 전체를 부가세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그 업종별 부가치율, 업종별 부가치율 만약에 소매업 부가치율 10%다 그러면 10% 이거의 10%니까 더 훨씬 더 낮아져요. 그 부가세. 부가세가 낮아진다는 거는 내가 소비자한테 전체적으로 팔 수 있는 가격 자체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더 있는 거죠. 그죠? 가격 경쟁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처음에 간이가스자를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자기가 중간 소매상이다. 그죠? 중간 소매상. 즉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한다. 그러면 이 다른 사업자들은 자기가 전체적으로 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서 그죠? 매입세 공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간이가스자는 잘 거래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예, 간이가스자보다는 일반 가스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보통 이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간이가스자를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신규 사업자의 과세 유형. 자, 나는 처음에 간이가스자로 등록을 했는데 언제 그런 일반 가스자로 등록이 되느냐? 자, 이거를 12개월로 환산. 만약에 중간에 연도 중간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12개월로 공급대가 합한 금액을 10월 환산해서 4천만 원이 넘는다, 안 넘는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과세 유형이 전환이 돼요. 1년 기간 동안에 매출이 4,800만 원 미달하면 간이가스자. 이걸 넘으면 그죠? 넘으면 이제 다시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 통지해줘요. 근데 만약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간이과세자를 계속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근데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로 적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간이과세자가 된다. 그러니까 통지를 받아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매출 이상을 올렸다 하더라도 통지를 받아야만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조치가 제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